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현실. 그 이유는 단순히 물가 상승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비 습관이라는 심리적인 트릭에 쉽게 빠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돈이 사라지는 심리 트릭에 대해 알아보며 어떻게 그 트릭에 속지 않고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소비가 어떻게 우리의 돈을 앗아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닌 그냥 사고 싶은 것.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겪는 상황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 그저 사고 싶은 것에 대한 충동입니다. 신상품이 출시되거나 세일 이벤트가 열리면 사람들은 일상적인 필요를 넘어선 소비를 하게 되죠. 이런 소비는 그 순간에 매우 합리적으로 느껴지지만 결국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집니다. 소비의 심리학에서 소유의 만족감은 아주 강력한 트릭 중 하나입니다. 구매 후 잠시 동안은 행복한 감정을 느끼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죠. 우리는 이 기분을 반복적으로 추구하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비를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 할인을 믿는 함정. 할인과 세일은 소비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심리적 트릭입니다. 50% 할인이라는 문구는 우리를 매혹시키고 결국 필요하지 않거나 예산을 초과한 물건을 사게 만듭니다. 사실 할인은 절대 돈을 아끼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원래 가격에 비해 할인된 가격은 단순히 더 비싸 보이게 만드는 도구일 뿐 우리가 원래 의도한 소비 패턴을 흐트러뜨립니다. 소비자 심리에서 할인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뇌가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할인된 가격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며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물건을 정말 필요로 했나요? 아니면 단순히 할인이라는 트릭에 속아 구입한 것인가요? 3. 자기계발이라는 이름으로 소비하기. 이 책을 읽으면 나도 뭔가 달라질 거야. 또는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이런 믿음은 우리의 소비 습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에 대한 열망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자기계발을 명목으로 돈을 쓰는 것은 사실상 돈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지 소비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계발 관련 콘텐츠나 상품들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에 빠져들며 별다른 성과 없이 계속해서 돈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내용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4. 소비 충동을 통제하는 법. 우리는 종종 소비의 충동에 휘말리곤 합니다. 쇼핑몰에서 한 바퀴 돌고 나오면 필요한 물건 하나 없이 카드만 쓸 때가 있죠. 이러한 충동 소비를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충동 소비 방지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실제로 구매가 필요한 물건만 리스트에 적고 그 외의 물건은 구매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구매 전 24시간의 생각 시간을 가지세요. 급하게 구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정말 그 물건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을 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 환경을 조절하세요. 사람들이 자주 가는 쇼핑몰이나 특정 온라인 쇼핑몰을 자주 들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보면 사고 싶어지는 법이니까요. 5. 소비 문화와 사회적 압력. 우리는 종종 사회적 압력에 의해 소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위 사람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샀다고 해서 나도 그것을 사야 한다는 강박감이 생깁니다. 소유가 개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소유물이 아닌 내면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의 소비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을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6. 금융계획 세우기. 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지출 항목을 분류해 각 항목에 맞게 소비를 제한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 자체가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자산관리와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돈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돈이 사라지는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 디지털 소비의 위험성. 인터넷 쇼핑, 배달앱, 스트리밍 서비스 등 디지털 플랫폼은 우리의 소비를 더욱 자극합니다. 스와이프 한 번으로 물건을 사고 구독 서비스 하나로 모든 콘텐츠를 이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비의 충동을 통제하기 어려워지죠. 특히
구독 서비스와 같은 반복적인 지출은 눈에 띄게 돈을 빼앗는 주범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끊고 온라인 쇼핑을 할 때는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할 계획이 없으면 미리 예산을 정하고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지향하고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8. 결론, 소비가 무서워지는 이유. 이 글에서 다룬 여러 심리적 트릭들은 소비를 유도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동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물건만을 사고 금융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기르면 우리는 점점 더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돈이 사라지는 트릭에 속지 않고 현명한 소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비 트릭에 빠지기 쉬운가요? 충동 구매를 할 때마다 후회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소비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현명한 소비를 위한 더 많은 팁과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 채널에서는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한 다양한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